5. 법과 서비스. 이번 시간에는 특수교육 관련 법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 관련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시행합니다. 의무교육 연한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만 3세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지역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 발견, 진단평가,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합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의 강화입니다.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우선 배치하여 통합된 교육환경에서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 시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화 교육 시행을 위해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일반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각각의 학생에 대해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하며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 학교의 장은 직업재활훈련과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교육 전문 인력을 배치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교육감은 직업훈련실을 특수학교에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며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 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학급 설치 및 교사 배치 기준을 보면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는 유초중 고별 4명, 6명, 6명, 7명 기준으로 한 학급이며, 특수교육 담당 교사 배치는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으로 하고, 단위 학교 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4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구체적인 교육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제공 결정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차별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보조 인력, 각종 교구 및 학습 보조기 등 지원, 통학 지원, 기숙사의 설치 운영, 기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달장애인법 중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초등학생에 대한 내용인데요. 질문을 볼까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특수학급에 다니는데 인지 수준이 많이 떨어져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어떤 결정을 하거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부모로서 이런 것을 아이에게 교육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심리적으로 많이 우울하여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서 부모 교육이나 부모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현재 서울시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전국 15개 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시도 지자체에서 설치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족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 조사, 장애인 가족의 교육에 관한 사업 등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중앙센터에서는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원 및 발달장애인 권리침해 모니터링,
권리구제 지원 역할을 합니다. 지역센터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지역센터 설치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관리,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사업 관리, 그리고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관리 등이 있습니다. 권익옹호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사업 관리 등이 활동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 자폐 성향이 있고 지능이 낮은 발달장애 학생입니다. 조만간 학교를 벗어나면 자립도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할 텐데 의사결정을 잘하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부모인 저도 점점 늙어가니 양육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제도는 민법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과 관련된 제도로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 장애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후견 심판 청구비, 공공후견인 활동비 등을 지원하며 은행 및 주민센터 관련 업무, 권리구제, 사회서비스 연결, 지역사회 자립, 안정적인 시설생활 지원, 생활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공공후견인 교육기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성년기 발달장애인의 삶을 안전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신탁 의사결정 지원센터를 알아보세요. 사례로 알아보는 발달장애인 신탁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책도 도움이 될 것이며 기관도 있는데요.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학회와 함께 아산사회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한국에서는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사업을 시행. 이를 위해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신탁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의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법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양육으로 인해 부모의 심리적 부담, 비장애 형제 자매의 스트레스 등 가족 붕괴의 위험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가,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고교 졸업 후 마땅히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곳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센터 건립은 스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며 이곳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좌 운영,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을 볼까요? 우리 아이가 특수학급에 있다가 한 학기가 지나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 중간에 전학해오는 것에 대해 이전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발생시켜서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순간 특수학교에서조차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장애 차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이 의구심이 장애 학생의 장애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러한 질문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학교 측이 어떤 장애 학생이 전입을 하려고 하자 그 학생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장애와 연관된 문제를 일으켜서 전입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하면서 전입 허용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면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순회학급에 소속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가는 야영 활동에 순회학급 학생들은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순회학급이라 가기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안 가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아예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이러한 배제는 순회학급 학생들이 장애로 인해 야영 활동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은 정당한 편의로 해소될 수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애 학생을 현장 견학이나 수학여행에서 배제하는 것은 장애 학생에게 이동수단, 이동보조인력 등을 정당한 편의 차원에서 제공해도 여전히 이동이 어렵거나 그러한 제공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야기하는 경우에만 차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육차별 금지는 교육 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장애인이 해당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 학생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방법으로 장애 학생에게 입학시험을 치르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 학생이 입학시험이나 입학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하는 것은 소위 간접차별에 해당합니다. 또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의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애로 인한 교육차별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육차별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교육차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장애인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는데요. 진정이 없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차별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차별 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차별 행위에 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별을 소명하여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 행위의 중지 등 그 밖에 적절한 임시 조치를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를 위한 교육수단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교육 책임자는 장애 학생의 교육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동용 보장구나 보조인력, 각종 의사소통 도구 등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 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육 책임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 인력의 배치 등 다음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기타 관련 법들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은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 장애인 복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생활 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는 장애 조기 발견,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개별 지원계획 수립, 의료비 지원, 보조기구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보육 지원, 가족 지원,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 문화예술 등 복지 지원의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도록 합니다. 이는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상향 조정,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 대상 판단 기준 개선,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출연, 출자 근거 마련 등의 역할을 합니다. 관련 기관으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과 각종 제도의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가도록 장애인 복지 전 분야를 연구하고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환경 개선 지원 등의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일자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안정된 직업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전국 5개 직업능력개발원, 고용개발원의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원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면접과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직업 적성, 흥미, 작업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적합한 직종 및 훈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 외에도 법제처, 알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서비스.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손쉽게 찾고 싶으신가요?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 서비스 찾기를 이용해보세요. 자녀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고 자료 내려받기 및 복지 서비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콜센터 129도 방문해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가에게 실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학습 관련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 보조기 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근거로 하며 유초, 중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지원 범위는 의사소통 지원기기, 쓰기 보조기기, 감각훈련 학습 보조기 등의 학습 보조기기, 컴퓨터 보조기기, 이동 보조기기, 자세유지 보조기기,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등의 보조공학기기, 촉각자극기구 등의 촉각교구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육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해주세요.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근거로 하며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범위는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으로 시각장애는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지체 뇌병변 장애는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청각 언어장애는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구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인터넷이나 관할 접수처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콜센터나 보조기기 콜센터를 이용해주세요.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는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활동 시에 누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실로 이동할 때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서비스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등을 근거로 하며 유초, 중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지원하는데 특수교육 보조원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위원회에 제출하면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대상 학생 및 학교로 결정 통보를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범위는 신변 처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 이동 보조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 이외에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는 방과 후 수업에 참여시키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고민이 됩니다.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교육법을 근거로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장애학생 교수학습 일원인 콘텐츠, 특수교육 및 장애 이해교육 관련 자료 제공으로 에듀에이블, 이압, 국립특수교육원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는 병원을 정기적으로 이용해야 해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처치와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나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복지법, 의료급여법을 근거로 하며 의료급여 이종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의료기관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입양특례법을 근거로 하며 대상자는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으로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양육자가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260만 원 내에서 지원하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아이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고 싶어요. 다양한 재활 및 치료 관련 서비스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근거로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중 치료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은 매월 10에서 12만 원의 교육청 치료 지원 서비스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 이용권으로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에서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근거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매월 14에서 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 이용권으로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에서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꼭 필요한 생활 관련 지원을 받고 싶어요.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드리고자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아동 수당과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각각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장애아동 수당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이며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은 장애아동 수당은 저소득, 중증, 경증 장애아동에게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하며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한 가정당 연 600시간의 돌봄 서비스와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해요. 가끔은 훌훌 털고 하루라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을 위한 또는 가족 구성원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언어발달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입니다. 비장애 자녀 대상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장애인 복지법을 근거로 하며 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장애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범위는 매월 16에서 22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언어발달 진단 서비스,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 지도, 수어 지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대상자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그리고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월 16만 원 상담 이용권을 12개월간 제공하는데요.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근거로 하며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범위는 힐링 캠프, 가족 캠프, 인식 개선 캠프, 동료 상담 캠프의 경우 강사 초빙,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테마 여행의 경우 여행 비용을 지원합니다. 해당 시군구청 담당자나 주민센터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수교육 관련 법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 고용법 등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와 보건복지콜센터 129를 이용하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학습 관련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서비스와 보조인력 지원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하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 입양아동의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등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